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 광양이라는 땅에는 신비로운 생명체 백학이 살고 있었다. 백학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도 광양의 산과 들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행운과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진다. 이 백학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그 존재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큰 안심이 되었다고 한다. 광양에는 태양처럼 밝고 웃음이 아름다운 소녀 윤희가 살고 있었다. 윤희는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산길에서 우연히 백학을 보게 되었다. 하얀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가르는 백학을 본 윤희는 그 매력적인 자태에 매료되어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윤희는 매일같이 백학을 보기 위해 산길로 향했다. 백학은 윤희에게 한 번도 가까이 다가가거나 말을 건 적은 없었지만 윤희는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 하루는 윤희가 백학을 보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산에 올랐고 운이 좋게도 백학이 조용히 마을의 강가에 내려앉아 있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백학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백학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윤희는 백학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 슬픔은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깊고 아득했다. 윤희는 백학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몰랐지만 백학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윤희는 마을과 산을 오가며 백학과 친구가 되었다. 백학은 자신의 수호신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윤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윤희는 백학에게서 자연을 사랑하는 법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웠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 근처 산에서 갑작스럽게 산불이 발생하여 마을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빠져 있었고 윤희도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웠다. 그때 백학이 하늘 높이 떠올라 마을의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커다란 원을 그리며 비상했다. 백학의 비행은 단순한 날갯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마을을 보호하는 보호막과 같았다. 백학의 날갯짓마다 바람이 불고 신비한 힘이 산불을 서서히 진압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광경에 놀랐고 윤희는 백학의 용기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백학의 도움으로 마을은 무사히 구원을 받았다. 그날 이후 백학은 마을의 진정한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백학이 항상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며 그 날을 기념하여 매년 백학제를 열기로 했다. 그 축제에서는 윤희와 마을 사람들이 백학에게 노래를 불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희는 자라났고 백학과의 추억은 윤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귀중한 보물이 되었다. 윤희는 백학에게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자연과 삶을 사랑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백학의 전설을 들려주었다. 오늘날까지도 광양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광양의 수호신 백학의 전설을 기억하고 있다. 누구나 하늘에서 하얀 날개를 보게 되면 그것이 백학이라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광양의 평온한 날들은 백학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 군산에는 바다의 육지를 아우르는 독특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강한 바람과 기운찬 바다로 유명하였는데 모든 기상이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도시에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람의 정령과 어린 소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밤 군산의 외딴 마을에는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지혜롭고 선량한 할머니와 그녀의 손녀 은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은비에게 바람이 전하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은비에게 바다는 경외의 대상이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다에 대한 갈망과 경이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은비는 해변가를 산책하던 중 신비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의 정령 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세나는 은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비야, 나는 이곳의 바람을 다스리는 정령이란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운명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지. 은비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이에요. 저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은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세상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힘이 있단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길 특별한 임무를 가져야 해. 오늘 밤 바람의 언덕에서 나를 다시 만나렴. 그곳에서 너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마. 그날 밤 은비는 바람의 언덕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덕 정상에는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왔고 세나의 목소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세나는 은비에게 바다 저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하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가 있단다. 내가 그곳과 이곳을 잇는 다리가 돼 줄 수 있겠니? 은비는 세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 은비는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고요한 바람을 통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바람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은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람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비는 바람의 정령 세나와의 약속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산 마을을 넘어 전국에 퍼져나갔으며 결국 사람들은 누구나 이뤄낼 수 있는 기적은 마음의 바람을 타고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은비의 전설은 바람처럼 세상을 떠돌며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람과 바다 그리고 마음의 다리를 잇는 특별한 소녀 은비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창조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언젠가 군산을 방문하게 된다면 바람이 닿는 곳마다 전해지는 그녀의 속삭임을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상주 지역에는 신비로운 겨울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겨울이 되면 얼음으로 뒤덮였지만 그 얼음 밑에는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곤 했습니다. 이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많은 이들이 호기심에 그 호수를 찾았지만 그 실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주의 작은 마을 밀양골에는 호수와 관련된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겨울 호수는 용감한 수호자인 이선비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선비는 예전에 사라진 왕국의 마지막 왕자의 신하였으며 주군을 지키고자 호수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선비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호수를 수호하며 왕국의 비밀을 지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에 들어가면 이선비의 영혼이 나타나 그들을 지켜준다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올해 최악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계속된 눈폭풍과 매서운 추위는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거센 바람은 마을로 오고 가는 길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상주 마을은 외부와 단절되어 모두 자신들만의 피난처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겨울 동안 마을 속설에 너무도 흥미를 가졌던 젊은 소년 철수는 전설을 확인하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 철수는 냉기에 굴하지 않고 그 옛날 이야기 속 전설을 쫓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단단히 몸을 가리고 호수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철수는 겨울 호수로 향했습니다. 적막한 호수 근처에 도착하자 그는 얼어붙은 호수의 가장자리에 앉아 호수와 마주했습니다. 맑은 하늘과 흰 눈으로 덮인 호수의 모습은 어깨까지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철수는 깊은 속마음으로 호수에 용감하게 말을 겁니다. 전설과 함께 자란 철수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철수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선비님, 만약 여기에 계시다면 저를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마을의 자손으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전설의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얼음 아래에서 물고기들이 뛰어올라 낮은 버블이 호수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철수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환상적인 빛과 소리를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호수 안쪽의 빛이 점점 빛을 더해가면서 형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의 신령한 수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선비였습니다. 철수는 길고 신비스러운 설레임 속에서 이선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선비는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철수에게 왕국이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아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철수는 밤낮 없이 그녀가 말해준 단서들을 찾아가며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을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며 전설 속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주의 전설은 철수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마을은 그 전설적인 수호자와 함께 발전해 갔습니다. 호수는 여전히 겨울이 될 때마다 아름답게 얼어붙었고 많은 이들은 그 전설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호수를 찾았습니다. 철수는 그 호수의 수호 시간을 결코 잊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 영웅이 되어 마지막까지 그 비밀을 간직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 상주 지역의 신비로운 겨울 호수와 그 수호자에 대한 매혹적인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덕분에 전설은 과거의 몽상이 아닌 현재의 사실로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청주의 작은 마을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반딧불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반딧불이들은 그저 아름다움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딧불이들이 악령을 물리치고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지요. 매년 여름이면 마을 한가운데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서 반딧불이 축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축제 밤에는 반딧불이들이 나와 하늘을 수놓았고 마을은 1년 중 가장 밝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해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반딧불이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밤하늘은 더 이상 밝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당황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장에 내다 팔 야채와 과일이 말라가며 소산물에도 문제까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청주 근처에 있는 깊은 숲속 어딘가에는 반딧불이 왕국이 존재하며 그곳에서 반딧불이들이 신성한 빛을 받는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금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몇몇 용감한 이들이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딧불이 원정대였습니다. 원정대는 어린 시절부터 반딧불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농부 지호, 마을의 현자로 알려진 지혜로운 할아버지, 그리고 새롭게 마을로 이사온 도시 출신 과학도 민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숲으로 들어가 모든 종류의 생물들과 노련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로부터 반딧불이들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얻어가며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모험의 끝자락에서 그들은 반딧불이 왕국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왕국을 지키던 커다란 빛나무는 오염된 연못의 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었으며 반딧불이들은 다시는 이전처럼 빛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원정대는 즉시 해결책을 모색했고 민지는 도시에서 배운 과학적인 방법과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자연요법을 결합하여 숲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생명들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으면서 빛나무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반딧불이들은 이전보다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었고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감사의 뜻으로 밤하늘을 빛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정대의 용기를 칭송했으며 그들의 노력 덕분에 반딧불이 축제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청주의 반딧불이 원정대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후대의 어린이들에게도 용기와 지혜의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여름밤이 되면 청주의 마을에는 여전히 반딧불이들이 날아다니며 마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빛으로서 청주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